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2020학년도 특례 수학 기출 문제 국민대편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함수 fx가 x 8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인데요. 이게 x-2대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와 같은 어떤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어질 때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문제인데 미분을 배우셨다면 다음과 같이 푸는 거 알고 있죠? 자, fx가 x 8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인데 일단 첫 번째 x-1을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걸 이렇게 놨을 때 어떤 식이 첫 번째 성립하냐? 바로 양쪽 식에 x값 대신에 2를 넣었을 때 그 결과가 0이 되겠죠. 즉 1 더하기 a 더하기 b의 값이 0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은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죠. 이렇게. 미분하면 8x의 7제곱 더하기 a가 될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식을 미분하면 곱미분에 의해서 앞에 식 미분하면 2 곱하기 x 빼기 1 뒤에 거 그대로. 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qx를 미분하면 q 플러스 x, q 프라임 x가 되겠죠. 마찬가지 이 식에서 양쪽에 2를 대입하면 그러면 8 더하기 a죠. 여전히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식에서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8이라는 걸 구해낼 수 있고 마이너스 8을 여기다 대입하면 b의 값이 7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그 결과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됐죠? 그 다음 2번 문제 갑니다. 부등식 x의 로그 2x가 8x제곱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x값을 구하시오. 자, 이처럼 지수에 지수 부분이 로그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푸냐? 양변에 로그를 취하죠. 자, 근데 어떤 로그를 취하냐? 잘 보았더니 지수 부분에 로그가 밑이 2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변에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취해주면 좋겠죠. 자, 그럼 왼쪽 식은 로그 2의 x인데 지수에 로그 2x가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2의 8x제곱이 되겠죠. 왼쪽에 있는 식은 로그 2x가 두 개 있으니까 로그 2x의 제곱. 오른쪽에 있는 식은 로그 2의 8x제곱이니까 이걸 나눠 쓰면 로그 2의 8은 3. 로그 2의 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두 식을 갖다가 왼쪽으로 이항을 하면 로그 2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로그 2의 x의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로그 2x, 로그 2x, 1의 3의 플러스 마이너스. 자, 로그, 인수분해된 식을 적으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고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따라서 우리는 로그 2x가 큰 것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로그 2x가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x값의 범위를 찾으면 2의 세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x값의 범위는 2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작거나 같고 다른 말로 하면 8보다 크거나 같고 다른 말로 하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따라서 결국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가장 작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바로 얼마? 8 이렇게 정답 2번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갈까요? 자, 다음 명제에 참과 거짓을 구분하면 판별하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렵죠. 우리 친구들 의외로. 왜냐하면 참인지 거짓인지 헷갈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부터 가볼까요? A가 B보다 크고요. B가 C보다 크대요. 이때 가장 큰 것끼리 두 개를 곱한 것은 중간하고 가장 작은 것을 곱한 것보다 항상 크냐? 자, 얼핏 봐서는 이게 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이 되려면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참이 되겠죠, 당연히.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짓이라면 우리가 판례를 한번 제시해 줄 수가 있겠네요. 판례를 제시할 때 당연히 이게 0보다 클 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작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A가 2고요. B가 마이너스 1이고요. C가 마이너스 3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당연히 이와 같은 대소관계가 성립할 텐데 이때 A랑 B를 곱하시면 마이너스 2고요. B하고 C를 곱하시면 3이죠. 이게 거꾸로 반대로 부가 바뀝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나도 한번 볼까요? 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면 A, B는 0이 아니냐. 일단 뒤에 있는 얘를 해석하면 무슨 말이에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면 둘 다 0이 아니냐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떤 걸 고민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면 이게 성립할까? 이걸 생각하면 되겠죠. 역시나 거짓입니다. 발레를 제시해드리면 방금 전과 말씀드렸어요. 둘 중에 하나가 0인 상황을 생각해보면 A가 0이고요. B가 1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 돼서 0보다 크죠? 하지만 A, B가 둘 다 0인 건 아니라고요. 둘 중에 하나가 0이어도 성립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나도 거짓입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모두 판별한 거 바로 몇 번? 4번임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4번 갈까요?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시오. 가장 전형적인 우리 집합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입니다. A는 공집합이 아니래요. A는 공집합이 아니다. 자, A는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자연수로만 원소가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겠죠. 자, 가장 중요한 이제 조건이 세 번째겠죠. X가 A의 원소면 15로 X를 나눈 값도 A의 원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1이 A의 원소라면 10도 무조건 A의 원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1과 10은 함께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거꾸로 10이 원소면 10 나누기 10인 1도 원소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2가 A의 원소면 10 나누기 2인 5도 A의 원소고 거꾸로 5가 A의 원소면 10 나누기 5인 2가 A의 원소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과 10 그리고 2와 5는 항상 함께 움직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집합 A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단 이거 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더 가능하죠. 뭐? 바로 위에 있는 4개의 숫자가 함께 이렇게 원소로 되어 있을 때 집합 A가 1, 2, 50을 원소로 갖고 있다면 이것 또한 집합 A가 가능하다는 거. 결국 집합 A는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것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몇 개, 3개. 정답 2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5번 가볼까요? 자, 부등식 x 곱하기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빼기 1의 제곱이 0보다 작대요. 자,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가 몇 개냐면 4개라고 합니다. 4개래요.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이걸 만족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 왼쪽에 있는 식을 우리가 이제 3학년이니까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다음과 같은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몇 차 함수냐면 4차 함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4차 함수를 그려요. 그럼 x는 0에서 지나죠. x는 1에서 접하고요. x는 또 a를 지납니다. 이렇게 맞게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면 지나고 접하고 지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물론 이런 그림도 가능합니다. 어떤 그림도 가능하냐면 이게 0이고 이게 a고 이게 1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나고 접하고가 가능한데 이런 상황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생각할 필요가 없냐면 0보다 작다면 여기거든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가 이것이 0이고 이게 1이니까 이 안에 있는 a는 어떻게 해도 우리가 자연수가 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은 생길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런 상황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물론 A가 이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린 이 문제에 해당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면 바로 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1보다는 큰 쪽에 있을 때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0보다 작다기 때문에 이 값 들어가지 않고 이 값 들어가지 않고 이 값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것 따라두시면 좋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걸 만족하는 이 구간 내에 있는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자연수 x는 여기에만 존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연수 x가 4개니까 자연수 x를 적어볼까요? 그럼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니까 자연수 x는 2가 있을 것이고 3이 있을 것이고 4가 있을 것이고 5까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자연수가 4개가 될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a라고 하는 이 값은 5보다는 반드시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5가 돼서도 안 돼요. a가 5가 돼버리면 5보다 작다니까 자연수 개수가 3개밖에 안 되죠. 우리는 5까지 반드시 자연수가 들어가려면 a는 반드시 5보다는 커져야 됩니다. 근데 또 자연수 개수가 5개가 되면 안 돼요. 즉 6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6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는 a는 6은 또 아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6보다 작아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면 되죠. 왜냐면 a가 6이라면 이게 6이라면 이때 범위는 x는 1보다 크고 6보다 작다잖아요. 역시나 이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의 개수가 4개가 나오기 때문에 a는 5는 아니어야 되지만 6은 돼도 상관이 없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걸 만족하는 a 값의 범위가 5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최대값은 당연히 6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이었고요. 자, 6번 가봅니다. 자, 곡선 y는 x제곱 빼기 1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일단 이 이차 함수를 그려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좌표 평면이 있는데 일단 y절편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x절편도 하나가 마이너스 1, 하나가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줄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합니다. y는 x의 대칭이니까 y는 x를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자, 이게 y는 x예요. 이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그냥 그림을 그리지 않고 문제를 푼다면 아마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점 A의 좌표를 x좌표를 A라고 놓는다면 이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y좌표가 a제곱 빼기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르게 b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b라고 하는 건 어떻게 놓겠어요? 점 A하고 점 B가 y는 x의 대칭이니까 어떤 점이 y는 x에 대한 대칭인 점이 되려면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y좌표가 x좌표가 이렇게 될 것이고 y좌표가 이렇게 될 거라고요. 점 B의 좌표는 이게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아, 점 B도 어디 위에 있으니까 이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y값 대신에 a, x값 대신에 a제곱 빼기 1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방정식을 풀어서 a값을 구해냈을 거라고요. 이렇게 구하실 거라고요. 만약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근데 그림을 그리고 나면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상에 이미 힌트가 다 있어요. 잘 보시면 y는 x의 대칭인 점이 눈에 딱 보이죠.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죠. 이 두 점이 바로 y는 x에 대한 대칭입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1,0, 하나는 0, 마이너스 1. 딱 맞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a일 것이고 둘 중에 하나가 b일 거라고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만큼의 길이가 1이고요. 이만큼의 길이가 1이니까 직각삼각형이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는 루트 1제곱 더하기 1, 루트 2가 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7번 갑니다.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이 SN, n의 제곱 더하기 2n이다. 이때 일반항을 구해서 AK 빼기 1과 AK를 곱한 것분의 1을 2부터 100까지를 다 더해라.
그 값이 P분의 Q가 된다. 서로 소다. 이때 분자 분모에 있는 숫자를 합하면 얼마냐? 자, 이런 문제거든요. 자, 우리 SN이 주어질 때 AN 구하는 방법 알고 있죠? 어떻게 구합니까? SN에서 SN-1을 빼서 구하죠. 이렇게 해서 AN을 구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또 이런 것 이용하셔도 되거든요. SN이 2차 항과 1차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와 같은, 즉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인 경우에는 이건 무조건 n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됩니다. 즉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에요. 이때 AN을 이 식을 보고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차 항의 개수 이거는 공차의 절반이에요. 공차의 절반입니다. 거꾸로 공차를 구할 수 있거든요. 공차가 얼마냐면 공차는 1의 2배가 돼서 2가 돼요. 그럼 AN의 앞에 있는 이 값이 뭐냐면 공차거든요. 그래서 AN은 2N이에요. 그 다음 첫째 항을 구하려면 S1이 첫째 항이죠. S1은 1 더하기 2가 3인데 이게 A1과 똑같겠죠. 그러니까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뒤에가 플러스 1이 돼야지만이 A1도 3이 된다.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만든다. 이때 공차는 n제곱 앞에 있는 계수의 2배다. 그래서 이게 2n이고요.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서 앞에 있는 건 n의 앞에 있는 게 공차거든요. 그럼 뒤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구하냐? A1을 구하시면 돼요. 근데 A1은 S1과 똑같고 그 결과가 3이니까 이 n 대신에 1을 넣었을 때 3이 되려면 2 곱하기 1 더하기 뒤에 1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항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걸 잘 모르겠다라고 한 친구들은 SN에서 SN-를 빼시면 돼요. 즉 n제곱 더하기 2n에서 n-1제곱 더하기 2의 n-1 요걸 계산하셔도 2n 더하기 1 이게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이거는 n이 1부터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때 우리 분모에 있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a의 k-1 곱하기 ak는 여기다가 k-1과 k를 곱해야 되겠죠. 대입해야 되겠죠. 첫 번째 k-1을 대입하면 2k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빼기 1이 될 것이고, 그럼 k를 대입하시면 2k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거의 역수를 한번 취해볼까요? 역수를 취하면 2k 빼기 1 곱하기 2k 플러스 1분의 1이 되거든요. 자, 이걸 보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부분분수라고 하는 게 떠올라야 됩니다. 부분분수. 자,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이걸 나타내면 이거에서 이걸 빼요. 그럼 차이가 2니까 2분의 1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자, 2k 빼기 1분의 1 빼기 2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부분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 이걸 계산할게요. 자, 시그마 k는 2부터 100까지. 자, 이미 우린 나타냈죠? 2분의 1을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2k 빼기 1분의 1 2k 더하기 1분의 1 이걸 계산하라는 거거든요. 자,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2부터 한번 넣어보는 거죠. 2부터 넣으면 2를 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3을 넣으면 5분의 1 7분의 1 땡땡땡 마지막으로 100을 넣으면 199분의 1 빼기 201분의 1 되겠죠. 자, 대입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럼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앞에 3분의 1이 남고 뒤에 마이너스 201분의 1이 남습니다. 자, 따라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2분의 1에 3과 201은 201로 통분이 되죠. 이게 67이고요. 빼기 1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01분의 66 약분이 되죠. 그 다음 또 201분의 33이 또 3으로 약분이 되네요. 분모가 67입니다. 자, 분자와 분모가 서로 소죠. 아, 그래서 우리는 P의 값 67, Q의 값 11 더하면 얼마? 78. 정답 3번. 이렇게 구해내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8번 갑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을 n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n과 최대 공약수가 1이다. 이거 우리는 다른 말로 서로수라고 하죠. 아, 자연수의 개수다. fn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만족하는 거예요. 첫 번째, n보다 작거나 또는 같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서로소.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F5만 볼까요?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5보다 작거나 같은 서로소인 자연수. 써보면 1, 2, 3, 4. 이 네 개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서로소인 거잖아요. 즉 5 하나만 빠지는 겁니다. 자, 이때 이와 같은 규칙에 의해서 F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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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의 15. 이걸 구하라.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구하라는 거죠. 이거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그다음 마지막에 이거 4번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1번 F15부터 해봅시다. 자, 무슨 말이라고요? 15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15와 서로소인 자연수 개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 1부터 적는 거예요. 1부터 적어서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숫자가 얼마 크지 않으니까 적어서 여러분들이 서로소인 자연수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 서로소가 아닌 걸 빼버리면 되죠. 서로소가 아닌 걸 뺀다는 소리는 15와 공약수를 갖고 있는 수를 빼면 되는데 첫 번째가 3이죠. 그러니까 3의 배수를 다 없애버려요. 이렇게. 자, 그 다음 5의 배수를 없애버립니다. 또 5도 공약수를 갖고 있죠. 자, 그랬더니 남는 게 뭐가 남냐? 1, 2, 4, 7, 8, 11, 13, 14. 이게 남잖아요. 몇 개입니까? 8개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 이 숫자가 좀 커졌다. 그럼 이렇게 일일이 쓸 수는 없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 방금 전에 제가 여기다가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알려드렸습니까? 우리 어떻게 찾았어요? 서로소가 아닌 자연수를 뺐잖아요. 그러니까 총 15가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소가 아닌 자연수를 뺐습니다. 어떻게 뺐습니까? 3의 배수의 개수를 일단 뺐죠. 3의 배수는 총 몇 개입니까? 5개였다. 그 다음 5의 배수를 뺐죠. 5의 배수 몇 개? 3개였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동그라미가 2개 쳐진 게 있습니다. 즉 2번 빠진 게 있죠. 그래서 그걸 한 번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우리는 F의 15를 찾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F의 8을 찾아야 되겠죠. 뭐라고요? 8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서로소인 자연수.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우리는 8까지만 생각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는 또 8과 서로수가 아닌 자연수를 뺍니다. 바로 2의 배수인 거죠. 이걸 빼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게 1, 3, 5, 7 이렇게 4개 남죠. 그래서 이게 4가 되는 거예요. 됐죠? 아, 이제 우리는 세 번째 F4를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우리 암산이 되잖아. 4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서로소인 것은 1 있죠? 3 있죠? 2, 4는 아니잖아. 2개가 되는 거. 마지막 네 번째 F2. 2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서로소인 거. 바로 1 하나 있네요. 그래서 한 개인 겁니다. 정답은 바로 4번.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죠. 자, 9번 갑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n제곱 빼기 4n분의 4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의 결과가 15이다. 자, 이때 리미트 an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를 정석대로 푸는 방법은 이 주어진 식을 bn으로 놓고 접근하는 방법인데 뭐 그렇게 물론 풀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만약 시험이라면 그렇게 풀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리미트 an은 수렴할 거라고 가정하고 근데 이 부분이 수렴하죠. 왜? 2차 식분의 2차 식이기 때문에 차수가 똑같다고요. 그렇다면 이거의 극한값은 n제곱과 n제곱이 있으니까 앞에 있는 개수 얼마? 4 나누기 1 4로 수렴하죠. 이게 극한값이 4란 말이죠. 근데 우린 전체 이거의 수열의 극한값이 얼마냐면 15니까 요걸 리미트 a에는 19가 돼야지만이 19 빼기 4가 돼서 15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리미트 a에는 19 정답 3번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할 때 f4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 함수의 극한이나 수열의 극한 쪽에서 뭐 아주 많이 나오죠. 함수의 극한에서 많이 나오겠죠. 자, 다음 함수입니다. 그럼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분의 fx가 2로 수렴한다. 이 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분모의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이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잖아요. 그럼 fx의 최고차도 분모의 최고차랑 똑같다. 즉, 첫 번째 알려주는 정보는 fx는 2차식이다. 이걸 우리가 알려주죠. 두 번째는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0이 아닌 2로 접근했기 때문에 수렴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일 것이다? 2일 것이다. 즉 2x 제곱 ax 플러스 b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되셨죠? fx는 2차식이면서 최고차의 개수가 2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그 기억은 다 썼어요. 더 이상 우리가 알아낼 게 없습니다. 자, 니은 갑니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분의 fx가 6으로 수렴한다. 일단 이걸 보시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를 보시면 당연히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분자가 0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0으로 갈까요? x 빼기 2를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0으로 간다는 소리겠죠. 아, 그러면 fx는 x 빼기 2를 인수로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fx를 위해서 이렇게 잡았으니까 정리해보면 최고차의 개수가 2이면서 x 빼기 2를 인수로 갖고 있겠죠. 그리고 뒤에 어떤 또 다른 1차식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fx는 2차식이면서 최고차의 개수가 2이면서 x-2를 인수로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식이 되는 거죠. 됐네요. 그럼 이걸 이제 쓰는 거야, 이 식에다가. 그럼 분모가 x 빼기, 분자가 x 빼기 1, 2에 x 빼기 2에 x 더하기 a 쓸 수 있겠네요. 그럼 x 빼기 2를 날릴 수 있죠, 이렇게. 약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2로 가까이 가니까 2를 대입하면 분모 1, 분자 2에 2 더하기 a가 되겠죠. 근데 그 결과가 얼마래요? 6이랍니다. 아, 그럼 2 더하기 a가 3일 것이고 a 값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a 값이 1이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a 대신에 2를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자,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뭘 구하래요? f의 4의 값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2에다가 4 빼기 2에다가 4 더하기 1인 거죠. 2에다가 2를 곱하고 5를 곱하니까 답이 얼마? 20. 정답 2번.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11번 갈까요? 자, fx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인데요. 이 그래프 위에 점 2,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다. 자, 이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정보를 알려주고 있네요. 첫 번째, 그래프 위에 점의 x좌표가 2고 y좌표가 3이니까 x값 대신에 2를 넣었더니 y값이 3이더라. 즉 f2가 3이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은 접선의 기울기가 2죠. 어디서? x값이 2일 때. 그래서 우리는 f'2가 3이다. 자,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3은 x가 2일 때 y좌표를 말하는 거. 됐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씩 써주면 되겠네요. 첫 번째 이거 f2가 3이다. x값 대신에 2를 넣어. 그럼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3. 정리하면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 두 번째는 미분한 다음에 대입해야 되니까 도함수를 구할까요? f'x는 2x 더하기 a죠. 그 다음 대입. 2는 4 더하기 a가 3. 따라서 a값 얼마? 마이너스 1. 자, a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b값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 따라서 b의 값이 얼마?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a 더하기 b를 구하면 0.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함수 fx가 ax 세제곱 빼기 6a x제곱 더하기 b일 때 a값 양수. 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 구간에서 최대값이 3, 최소값은 마이너스 61을 가질 때 a, b를 구하래요. 자, 그럼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미분해서 구해도 되지만 fx가 3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ax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6 and 플러스 b가 되잖아요. 일단 b를 떼고 이렇게 먼저 이걸 그리면 이거는 0에서 접하죠. 그다음 6을 지나네요. 근데 a 값이 양수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좀 더 이렇게 그리는 게 정확하겠네요. 이렇게 그립시다. 0에서 접하고 6을 지난다. 근데 뒤에 뭐가 더해졌습니까? b가 더해졌으니까 원래 이게 x축이었을 텐데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올라간 거니까 이 값이 b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접점과 교점이 있을 때 여기가 변곡점이 있고요. 여기가 극소점이 있거든요. 이때 이게 1대 1대 1이에요. 그래서 이게 2, 이게 4, 이게 6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 어딘가 있겠죠. 2부터 2까지 이 구간에서만 잡겠다라는 거죠. 자, 2하고 마이너스 2가 같은 값일지 어쩔지는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최대값은 알 수 있네요. 최대값이 얼마? 여기 있잖아요. x가 0일 때 최대값이 b인데 최대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아 우리는 b의 값이 3이구나. 이걸 일단 알 수 있죠. 물론 여러분들 미분해가지고 f'x가 0인 x값을 찾고 이렇게 해서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빠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최소값이 마이너스 60일이다. 이걸 찾아내면 되죠. 그러면 2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서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2를 대입하시면 2는 4, 4a죠. 2 빼기 6,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16a가 되네요. 그 다음 플러스 b,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까요? 앞에 그 이 결과가 4가 되는 건 똑같은데 뒤에 게 달라지죠. 이게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2 a 더하기 b, b가 3이었죠. 둘 중에 어떤 값이 더 작아요? 당연히 얘가 더 작죠. 우린 최소값 찾는 거니까 이게 아니라 이 값입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60이다.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럼 32a가 얼마냐면 64니까 아 여기서 a 값이 얼마? 2가 됨을 구해낼 수 있죠. 결국 a 값이 2고 b의 값이 3. 그래서 순수상으로 나타내면 2,3.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갑니다. 자, 시속 72km의 속도로 직선도로를 달리던 자동차 운전자가 건널목의 정지 신호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에 t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가 미터다라고 나와 있죠. 자, 제가 이렇게 단위를 살펴드린 이유가 뭐냐면 처음 출발할 때는 뭐였냐면 시속 72km 했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초속 미터로 한번 바꿔보면 일단 72km는 72,000m가 되니까 1시간 동안 72,000m를 달렸다는 소리죠. 그러면 초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1시간은 3,600초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냐면 20이죠. 즉 시속 72km는 초속 20m다. 현재 이 속도로 달리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때 움직인 거리가 AT제곱 더하기 BT니까 이걸 우리가 편의상 XT라고 잡을게요. 즉 XT가 AT제곱 더하기 BT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브레이크를 밟은 후에 6초 뒤에 정지하였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속도가 0이 되었다. 근데 그 속도가 얼마일 때, t가 6일 때의 속도가 0이 됐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6초 뒤에 정지했다라는 말은 아, v가 있는데 t가 6일 때, 즉 v6, v6이 0이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모르는 게 뭐랑 뭘 몰라요? A랑 B를 모르죠. 근데 구할 수 있는 힌트가 자, V6이 0이라는 사실 현재 첫 번째 조건 나왔죠. 두 번째는 초속 20m로 달린다고 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조건으로 표현하면 V0이 20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t가 0일 때의 속도는 20이고
t가 6일 때 속도는 0이다.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움직인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겠죠. 이렇게 미분합니다. 그러면 2at 더하기 b가 될 것이고요. 이게 속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t 대신에 0을 넣는 거죠. 그럼 그 결과는 b인데 그거가 얼마라고요? 20이다. 두 번째는 t 대신에 6을 넣는 거죠. 그러면 12a 더하기 b인데 b가 20이었고 그 결과가 얼마다? 0이다.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2분의 20, 즉 마이너스 3분의 5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5, b의 값이 20이 되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몇 번? 2번에 있네요. 2번에 이렇게 돼 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번하고 분모 문제가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번부터 13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2부에서 나머지 14번부터 2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